맛있는 감동란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달걀은 열알입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계란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실온에 30분간 두시거나 흐르는 물에 3-4분간 두었다가 삶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란 크기가 다 같진 않죠? 계란의 중량 규격은 무게에 따라 68g 이상은 왕란, 67.9g 미만 60g 이상은 특란, 59.9g 미만 52g 이상은 대란, 51.9g 미만 44g 이상은 중란, 44g 미만은 소란으로 분리가 됩니다. 크기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좀 있지만 영양 성분이나 맛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법은 겉면은 결이 곱고 매끈하며 표면이 깨끗한 계란이 좋고 내용물은 노른자가 뚜렷하고 탄력 있는 것이 싱싱한 계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는 겉면은 볼 수는 있지만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계란을 보면 숫자가 찍혀 있어요. 2019년 8월 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확인 후 구입하시는 것도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계란은 67에서 70g 정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특란과 왕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계란 10개를 기준으로 물 6컵을 넣어줍니다. 불을 켜고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소금과 식초를 넣어줄 건데 소금과 식초를 넣어주면 계란이 정말 잘 까집니다. 또 얘네들이 계란의 단백질을 응고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계란에 금이 가서 깨졌을 때 이 식초와 소금이 빨리 굳게 해줘서 계란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자, 기포가 올라오면 소금 8수저와 식초 5수저를 넣어줍니다. 소금과 식초의 양이 좀 많죠? 저는 예전에 보통 소금 하나, 식초 하나 이런 식으로 넣었었는데요. 알토란에 나온 임성근쌤의 비법에는 생각보다 조금 많은 양의 소금과 식초가 들어갑니다. 또 임성근쌤의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계란을 흔들어주는 겁니다. 보통 세워서 보관하는 계란은 노른자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계란을 잘 흔들어주면 노른자가 가운데로 온다고 합니다. 계란 삶을 때 노른자가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저어주잖아요. 이렇게 흔들어만 줘도 가운데로 온다고 하니 삶으면서 굳이 저어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맛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귀찮으시면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몇 개는 흔들어 줬습니다. 자, 계란을 넣을 때도 그냥 막 넣으면 부딪혀서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국자나 뜰채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불이 너무 세도 온도 차이 때문에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불은 중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임성근쌤의 마지막 비법인데요. 계란은 딱 7분만 삶아줍니다. 제가 예전에 계란을 7분간 삶았을 때 반숙이라고 우기기에도 너무 안 익은 상태의 결과물이 나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 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본 결과 편의점에 파는 감동란 있잖아요. 약간 줄줄 흐르는 듯한 반숙? 딱 제가 원하던 그대로 나와서 아, 이게 뭐지? 그때는 안 익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계란의 크기도 비슷하고 그때와 틀린 건 단 하나, 소금과 식초의 양인데 아마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계란을 건져서 찬물에 10분 이상 담가 완전히 식혀줍니다. 삶은 계란을 바로 찬물에서 식혀주지 않으면 나중에 계란을 깔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까진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10분 이상 계란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계란이 식었고요. 이 반숙 계란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짭조름한 감동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용기에 물 4컵과 소금 5큰술을 넣어준 후 잘 저어서 녹여줍니다. 소금이 잘 녹았으면 반숙 계란을 건져서 소금물에 4시간 이상 담가둡니다. 달걀을 소금물에 담가두면
삼투압에 의해 달걀 속까지 소금 간이 밴다고 합니다. 이렇게 4시간 이상 두면 되십니다. 자, 반나절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시간 이상이 지나면 드시면 되는데 편의점 감동란처럼 그 정도까지 짭조름하진 않지만 소금에 찍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히 간이 돼 있는 정도예요. 이거 딱 우리 고모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데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존기간도 더 오래 간다고 하네요. 물은 굳이 따라 버릴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제 7분, 9분, 11분 시간차에 따른 반숙 익기 정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7분 동안 삶은 계란입니다. 전혀 달라붙는 거 없이 껍질이 정말 잘 까집니다. 굉장히 말랑말랑 탱탱하죠? 이제 두 번째 9분 삶은 계란입니다. 역시나 껍질이 굉장히 잘 벗겨집니다. 7분 삶은 것보다는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자, 마지막 11분 삶은 계란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잘 까지고요. 아까보다는 더 땡땡한 느낌?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노른자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죠? 약간 흐를 정도의 굉장히 촉촉한 반숙이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자, 두 번째 9분 삶은 계란이고요. 마지막 11분 삶은 계란입니다. 완숙에 가까운 반숙이 나왔습니다. 반숙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숙에 가까운데요. 7분간 삶은 1번은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계란장이나 감동란 만들 때 좋을 것 같고요. 9분 삶은 2번은 삶아서 바로 드시기 좋을 것 같고요. 11분 삶은 건 거의 완숙에 가까운 반숙이니까 완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7분 삶은 1번이 가장 맛있습니다만 계란 크기나 화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시간 때문에 실패해 본 적이 있어서 안 익을까봐 불안하시다면 2분 더 추가해서 9분 정도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꾹꾹꾹. 내 맘대로 슬프게 하실